시골팜입니다. 자, 오늘은 이게 강황밭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파리가 지금 9월 중순 가까이 됐는데 이파리가 제 키보다 더 커요. 많이 컸습니다. 지금 올해 강황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강황꽃들도 한번 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강황꽃들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저희는 구루터기만 심기 때문에 구루터기에서 이렇게 꽃이 다 핍니다. 이렇게 꽃이 다 폈어요. 다 폈어요. 잎도 엄청 좋고 좋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방송을 킨 이유는 이제 강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강황 재배 요령이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강황을 좀 더 쉽게 편하게 또 생산량이 많게 재배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초봄에 이제 밭준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강황을 심으려면 밭준비가 들어가려면 강황은 제일 중요한 게 밑거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발효된 밑거름이 제일 중요한데요. 밑거름이 이 잎이 이렇게 크고 대가 크기 때문에 일반 작물에 비해서 2배 정도는 넣어야 됩니다. 2배는 넣어야 됩니다. 일반이 예를 들어 뭐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것보다 2배는 넣어줘야 된다. 그 대신 발효가 확실히 잘 된 퇴비로 해서 2배 정도를 넣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제 경험상 생각이 들고요. 자, 밑거름 밭 작업은 3월달에 2월달은 3월달부터 시작을 하겠죠.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심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효가 덜 된 퇴비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그래서 3월 초 제 생각으로는 3월 초에는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3월 초에는 밑거름을 충분히 뿌려주고 발효된 거름을 충분히 뿌려준 다음에 좀 쟁기질 그 다음에 로타를 한번 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월 말경에는 이제 밭 준비 골 만들고 비닐 씌우고 이런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저는 이제 올해는 4월 중순경에 심을 것 같아요. 근데 4월 초부터 심어도 됩니다. 4월 초부터 심어도 되는데 문제는 4월 초에 좀 빨리 심었을 때는 4월 초는 아니 4월 중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추울 수가 있기 때문에 심었을 때 북을 3cm에서 5cm는 덮어줘야 된다. 흙을 덮어줘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녁에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작업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초봄부터 뭘 작업을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2줄 재배를 했어요. 보시면 양쪽으로 2줄입니다. 2줄 폭 150cm를 골을 탔어요. 골을 타고 비닐 씌우고 하면 실제로는 한 80은 넘는 것 같은데요. 제가 25, 50, 75, 80은 넘는 것 같아요. 아니 90cm 지금 위폭이 한 90cm 되는 것 같은데 1500을 샀어요. 1500으로 해서 2줄 재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왜 2줄 재배를 했느냐. 트랙터로 캐기 위해서요. 경운기로 캐면 이제 한 줄 재배를 할 수가 있어요. 경운기로 캐려면 한 줄 재배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운기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깊이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깊이 안 들어가면 밑에가 끊기는 수가 뿌리 밑부분이 끊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힘이 좋은 트랙터로 캐기 위해서 두 줄을 했다. 근데 트랙터가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한 줄로 재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이제 삽질이나 포크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경우까지 할 것도 없겠죠. 그냥 대자르고 포크질을 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소량을 하신 분들은 기계고 뭐고 상관이 없겠지만 좀 많이 재배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저는 2줄 재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량 재배를 하기 때문에 2줄 재배를 했고 이제 50cm 간격
제일 생산량이 많은 것은 30cm 간격이에요. 30cm 간격을 심었을 때 생산량은 제일 많아요. 그런 대신 저는 50cm를 띄웠어요. 50cm를 띄운 이유는 저는 종자로 많이 팔기 때문에 이 종자가 커야 돼요. 그래야 소비자들한테 큰 종자가 가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생산량보다는 큰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50cm를 띄웠습니다. 50cm 띄워서 벌써 이 대가 어마어마해요. 대가 어마어마하죠. 50cm를 띄웠기 때문에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서로 많이 싸우지 않고 충분한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 키보다 훨씬 넘게, 아직도 더 클 건데 벌써 9월 중순에 지금도 계속 클 거예요. 계속 클 건데 벌써 제 키보다 지금 이만큼도 더 컸어요. 이만큼. 제 손을 끝터리만큼 뻗었을 큰 것은 이파리가 지금 이만큼 컸거든요. 지금 얼마나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이렇게 키워야 뿌리가 커집니다. 이제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심었다. 그리고 이제 4월 초나 중순이나 5월 초까지 심을 수 있는데 5월 중순까지도 심어도 됩니다. 5월 중순까지 심어도 되는데 이렇게 심어서 그 다음에 이제 풀 관리가 중요하겠죠. 제가 처음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북 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심고 나서 고랑에 있는 흙으로 이제 북을 꽃삽이나 뭐 요즘 여러 가지 연장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흙을 덮을 때 많이 덮습니다. 심을 때도 깊이 심지만 거기 위에다가 흙도 많이 덮어줘요. 근데 거기 많이 덮어주면 얘가 오히려 나기가 힘들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깊이 덮어준 게 더 빨리 나오더라. 제 경험입니다. 얕게 덮어준 거 결국은 저녁에 고생하다가 제일 늦게 나와요. 얇게 덮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깊게 덮어줘야 한다. 최소한 3cm에서 5cm. 3cm에서 5cm면 적은 양이 아니에요. 요 정도니까 흙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흙 한번 쭉 찌끄러봐야 이만큼뿐이 안 덮여요. 이렇게 덮여서는 안 되고 크게 해서 이 정도를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흙이 많이 덮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가왕은 특별히 중요한 건 없는데 풀 작업이 중요합니다. 얘가 싹이 6월 초, 7월 초 이때부터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계절이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여름이 빨리 오고 빨리 더워지기 때문에 얘도 좀 싹이 좀 빨리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6월 초에 예를 들어서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4월 초에 심었다. 4월 초에 심었는데 4월 초나 중순 5월 초에 심었다 했을 때 6월 초까지 나오는데 그 2달 가까이를 이제 얘가 싹이 안 나오기 때문에 풀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풀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때가 이제 풀 작업을 할 때가 복잡하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풀 잡는데 여러 건 다 있죠. 이제 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농약으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다 손으로 뽑아야 될 것이고, 그동안은 무방지 상태, 프로의 무방지 상태인데, 그렇고 나서 이제 초기에 났을 때 이 사이에도 다 풀을 뽑아줘요. 저희는 풀이 없죠. 이미 뽑은 상태에서 이 이파리가 이렇게 크면 이제 풀이 그늘져서 크지를 못해요. 이제 자, 이 길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이제 안에가 여기는 바깥쪽이고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쪽에 보면 지금 오늘은 해가 지금 비가 온 뒤고 흐립니다. 흐린데 해가 쨍쨍 뜬 날도 이 속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보세요. 이제 하늘을 막고 있어요. 거의 막아지기 일보 직전이죠. 풀이 없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가 언제냐. 지금 9월달이죠. 8월 중순, 초순까지는 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8월 중순이 넘어가고 초순, 중순이 되면 이렇게 풀이 못 나요. 이제 발화가 안 돼요. 났다 하더라도 크지 못합니다. 풀들도 식물이기 때문에 햇빛이 없으면 아무리 무리를 많이 전다 하더라도 햇빛이 없는
환경에서는 발화 자체가 안 되고 크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이 강황은 이제 좀 수월할 때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가 알아서 잘 크고, 그 다음에 풀도 안 나요. 이 상태가 되면 참 이제 수월한 시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가서 할까요? 나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수확 준비가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이제 얘는 열대 작물이기 때문에 겨울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추위가 강한 추위가 오면 땅에 있다 하더라도 동해를 입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월 말부터 수확 준비가 들어갑니다. 수확 준비라면 이제 제일 먼저 대를 제거해야 되겠죠. 이 대를 벤 다음에 비닐 제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확, 기계로, 저 같은 이제 기계로 수확을 하겠죠. 이제 소량신 분들은 포크나 삽이나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수확을 이제 합니다. 하면서 흙을 털어야 되고, 흙을 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보관이에요. 저장인데, 저 같은 경우는 큰 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또 오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장을 잘 해요. 근데 일반인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열대작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잘못하면 겨울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실온에다 아무리 따뜻한 데다 넣는다 하더라도 얘는 썩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적정한 온도가 중요한데 13도에서 15도. 이 온도가 어떤 온도냐? 고구마도 13도에서 15도입니다. 이 온도입니다. 근데 고구마도 13도에서 15도지만 그 온도로 보관한다 해서도 많이 썩어요. 많이 판매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썩어서 버리는 것들도 몇 프로가 됩니다. 몇 프로가 되고 몇십 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노하우들은 13도에서 저장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저희한테 이제 강황을 사가시는 분들은 계속 이제 몇 년째 계속 사가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 경험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했다가 저장을 해봤더니 결국은 못 쓰고 버리더라. 썩더라. 그래서 저희한테 종자는 계속 구입해서 재배를 하셔가지고 드시고, 이제 가공을 해서 드시고, 그렇게 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다음에 종자하려고 그것도 보관했다가 썩 버리잖아요. 그거를 차라리 가공을 해서 드셨으면 그것도 이득이 될 텐데, 오히려 손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장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 대신 기본은 13도에서 15도 그 정도 맞추면 고구마 온도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하시면, 보관은 그렇게 보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작물이든 보관은 쉽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저도 오래 하면서도 어려운 과정이기는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올해 농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강황 재배 농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면 다음에 또 봄에 심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강황 재배에 대해서 간단히나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고,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골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